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뒷단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네. 이게 세소가 될 때까지는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게 언제 살아나느냐? 지금 확신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2021년 네. 올해 좀 성공하셨던 투자랑 실패 투자, 뭔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니까 당연히 네. 투자를 하셨을 테니까 그 중에서 성공했는 거, 실패했는 거. 제가 산 거는 알루미늄 관련주를 네. 두 가지를 샀는데요. 네. 하나는 사마 알루미늄이고 하나는 조일 알루미늄인데요. 두 개 다 꽤 오래 들고 있었어요. 오래 들고 있었는데 사마 알루미늄은 이제 2차 전지 거기 동박이 들어가는 그 소재라 네. 샀는데 근데 다른 2차 전지가 가는데 얘는 안 가더라고요. 가는 네네. 동안에 안 갔는데 근데 거의 순식간에 다 올라 버리더라고요. 네. 그 전에 사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사마 알루미늄 한번 찾아라 볼까요? 좋습니다. 이 사마 알루미늄은 네. 제가 아마 2020년대에 샀는데 네. 이때 아마 산 것 같아요. 7,000원대 이때 사놓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는 이제 2차 전지 여기 동박이고 앞으로 이게 이쪽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생각보다는 안 가더라고. 지지부진 한 1년씩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네. 1년을 기다렸는데 만 원대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더라고요. 행보를 하다가 그래도 계속 수익권이니까 계속 기다렸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한 번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순식간에 거의 한 4,500%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내가 수익률 계산 이제 찍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하여튼 4,500% 그래서 저 최고점에 팔았다고요? 최고점 분할 매도했죠. 아, 분할 매도. 다 판 게 저 지점이다. 그렇죠. 다 판 게. 네. 다 판 게 이 점이고, 그래서 조금씩 팔다가 여기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원래 내가 또 그 조일 알루미늄은 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오래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또 올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알루미늄 시세가 엄청 올랐어요. 원래 이게 금리 인하기에는 이게 네. 보통 원자재들이 많이 올라가요. 이제 자산 불을 일으키면서 네. 원자재 섹터도 많이 올라가요. 네네. 그리고 또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서 원자재들이 많이 소비가 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전번에 동 얘기도 한번 했지만 알루미늄도 그렇죠. 비슷한 그게 많이 전방위적으로 쓰이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값 알루미늄 값이 올라가면서 알루미늄 시세가 거의 뭐 계속 신고가를 날리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로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알루미늄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몇 개월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가격 인상이 되면서 그 스프레드로 수익을 하는 구조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조일 알루미늄도 그전에는 이익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이익이 연도별로 볼게요.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계속 적자였어요. 보시다시피. 아니면 4억, 80억, 20억, 40억 이렇게 네. 적자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산 가치는 꽤 있죠.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왜 근데 이렇게 매출액도 뭐 3천억씩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적자가 날까? 근데 사실 이 회사가 대표이사가 원래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였어요. 네. 뭐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너무 스토리가 많아서 원래 스토리가 많은데 원래 이제 선대 때부터 아버지가 때부터 물려받은 회사인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상속 증여 이런 과정들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불투명하게 한 기업이다 보니까 별로 안 좋게 해가지고 옛날에 좀 째려보고 좀 얘를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째려보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계속 이 적자를 한 3, 4년 전부터 편입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오래 투자를 한 거예요. 오래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걸 보고 좀 더 투입을 했죠. 턴어라운드 보시면 2021년 3월 달에 벌써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시작했죠. 그죠? 이게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턴어라운드가 시작돼요. 네. 그러면서 이익이 이렇게 계속 턴어라운드 돼요. 네. 그러면서 얘가 주가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급등을 했냐면 이때 2차 전지 케이스를 만들겠다. 알루미늄으로. 그리고 뭐 이걸 롯데 알루미늄이랑 뭐 제휴해서 뭘 만들겠다. 그리고 2차 전지 뭐 동박까지도 뭐 하겠다. 뭐 이런 재료가 섞이면서 원래는 이제 알루미늄 코일만 생산하던 업체였는데 그걸 2차 전지에 신성장 모멘텀이 생기면서 네.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네. 급등을 해서 3,600에 가져갔다가 하락한 이유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신사업을 내놓고 주주배송 정자를 한 거예요. 주주배송 정자를 하는 바람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정자를 하기 위해서 좀 약간 IR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주배송 정자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쭉 매도를 하다가 정자를 하는 거 보고 이 회사가 역시 개가천선이 안 되는 회사구나. 개가천선이 안 되는 회사구나. 네네. 하고 물론 뭐 정자를 해서 회사에 결국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 회사가 원래 돈이 많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
자기들이랑 물론 상속 증여 받으면서 자기 돈은 없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뭐 증여 받은 사람이 그러면서 결국 또 주주들한테 또 비고를 짜는구나. 자, 그럼 올해 좀 실패한 투자는요? 마이너스 난 것도 당연히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근데 계속 제 같은 경우는 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났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를 계속 손절한 건 없으세요? 손절한 건 없어요. 계속 진짜? 계속 사고 있으니까 네. 마이너스는 났지만 네. 그런 걸 이제 계속 뭐 땡큐하고 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하트라인 이제 이 신고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세금 신고 뭐 이런 게 뭐 이게 그냥 자기한테 걷어가면 세금 내는 거 별로 안 아까워하는 편인데 네. 그 신고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일단 세금 내는 구간에서 좀 줄였다가 그래도 너무 싸 계속 떨어져. 그럼 이제 계속 사요. 그럼 이제 5%까지는 또 사요. 또 신고하는 게 또 귀찮아요. 네. 그럼 이제 5% 4.9% 계속 사 모으다가 네. 사모으다가 또 그래도 더 사야 되겠다. 이 회사는 나는 전략적으로 이 회사를 더 사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또 더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사는 구간, 적게 사는 구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사모아요. 제가. 대표님 최근에 주식 운용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식을 그렇게 고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뭐 내가 꽂히면 그냥 그 종목 막 떨어지면 기분 좋게 네. 뭐 지금 같이 최근에 막 11월 달에 계속 하락하잖아요. 네. 하락했을 때는 계속 사모았어요. 뭐 그런 것들에 뭐 고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올랐을 때 이제 파는 고민, 이걸 언제 팔을지, 떨어지면 뭐 그냥 계속 사는 고민, 뭐 그냥 별 단순하게 하는 것 같아요. 크게 뭐 대표님 부동산 제외하고 현금과 주식 중에서 이 현금의 비중은 지금 어떻게 되는데? 현금은 한 30%? 그래서 조금씩 근데 자꾸 다른 계좌로 빼요. 다른 계좌, 아니 다른 걸로. 왜요? 뭐 가지고 있으면 자꾸 비중을 자꾸 늘리니까. 근데 뒤쪽으로. 지금 주식 사기 뭐 나쁘지 않은 시기라면서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기죠. 근데 수익이 나는 게 계속 많으니까. 그러니까 계좌는 거의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 계좌는 그대로인데, 금액이 그대로인데 돈을 자꾸 다른 데로 빼놓는 거죠. 예를 들면 뭘 다른 걸 사는 거죠. 뭐 주식 외에 다른 자산들을 좀. 뭐 사세요?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뭐 다른 네. 쪽으로는 조금씩 빼고는 있습니다. 대표님도 가상자산 투자하세요? 한번 받은 적은 있었죠. 네. 상장회사를 비상장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가상자산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갚아주고 고인회사로 변모를 하면서 그다음에 가상자산을 받았는데 그거는 팔지도 못하고 그 대주주만 다 팔고 갑자기 상장이 폐지돼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표님 차트 좀 많이 보시는데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코인도 많이 하시던데. 거의 저는 이제 차트를 네. 보고 이렇게 단기 매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어떻게 하면 팔기 좋을까 이거의 관점으로 대입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차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참고만 할 뿐이죠. 근데 그게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네. 어쨌든 그게 유용한 지표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여서 네. 뭐 24시간 거기다가 뭐 휴일도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매여가지고 트레이드를 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투자라는 거는 이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거. 나는 이제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섹터에서 뭐 이런 것들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 섹터에서 하는 게 너무 쉽고 내한테는 단순한 그게 있으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는데 사실 내가 모르는 분야에 가서 굳이 계속 또 공부를 해서 또 뭐 잘못해서 또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또 깨지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거죠. 중소유주 얘기해 주셔서 아이디 지금이라는 분이 질문 주신 건데 1에서 2천억의 소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매수 당시 기준에서 대형주는 왜 투자하지 않는지 만약에 하셨다면 방송에서 언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이면 어떤 종목에 왜 투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작년에 카카오도 투자를 했었고요. 삼성전자도 투자를 했었고요. 카카오나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저점에서 이제 주로 샀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액분하기 전에 10만 원대 샀던 것 같아요. 네. 액분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주로 샀던 것 같고, 네. 주봉으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작년에 샀어요, 작년. 작년 올라가기 전에. 2020년. 작년에 6만 원대, 4만 원 때인데. 요때 뚫을 때 요때 샀어요. 차트가 이제 이때 IT 섹터가 이제 올라가겠다. 그래 여러 가지 막 지표나 또 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또 차트가 네. 엄청 좋아져서 그때 요때 4만 원 중반 때 사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9만 원대 그때 좀 팔았다가 또 뭐 다시 7만 원대 다시 좀 진입하고 그랬었죠. 지금 보유 중이신 거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워낙 뭐 큰 종목이니까 편하게 여쭤볼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보세요? 미래?
일단 이 차트 상으로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8만 원이 안착이 돼야 그나마 지금 되는 자리예요. 이 8만 원이 지금 이게 7,800가 올랐네요. 예. 그러나 내가 봐서는 이게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96,800원의 돌파하기. 그렇죠. 당장에는 왜 어렵냐면 이 반도체가 제가 최근에 반도체를 좀 더 이렇게 애널리스트 외에 이렇게 실제로 유통을 하는 반도체의 핵심에 있는 사람 후배가 한 명 있어가지고 야, 좀 지금 업황이 좀 어떠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근데 이제 반도체가 물론 지금 슈퍼 사이클이고 좀 잘 팔리긴 해요. 없어서 못 팔긴 해요. 근데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은 단가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현재 왜 그러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스템 반도체가 결국은 비메모리 쪽에서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비메모리가 없으면 메모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따라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모든 부품에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메모리만 들어가는 거는 부품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뒷단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무리 팔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팔고 싶어도 뭐 안 돼.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세소가 될 때까지는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게 언제 살아나느냐? 아마 내년 하반기 대가 정설이 아마 다 이루어지는 게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반기는 지나야 된다. 그 쇼티지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스템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중에 아직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섹터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일단 집중을 하려면 오히려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가고 나면 반대로 다음에 요게 내년 내 생각에는 하반기에 이제 다시 단가가 올라가고 이제 수요도 좀 좋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수요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치고 내년 1분기까지는 못 뚫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못 뚫을 수도 있겠죠. 뭐 수급이 더 예를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서 끊는 건 뭐 할 수 없겠지만 실적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적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당분간은 요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나.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8만 원에 안착하는 거는 안착을 하면 좀 안정권이다. 근데 8만 원이 이렇게 저번에 이제 매물벽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 삼성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대표님은 여기 좀 가지고 있으세요? 대표님은 뭐 이렇게 다른 종목으로 가도 될 텐데 굳이 단기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뭐 하나의 그냥 국가에 뭐 싸게 산 거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싸게 샀다가 잠깐 했다가 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장기적인 더 미래에 계속 아까 파동이라는 게 계속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나 그러잖아요. 쉬었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하나의 포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똑같죠. 뭐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메모리 쪽은 지금 현재는 단가나 수요가 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다. 특히 하이닉스는 더 정해지. 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야 뭐 비메모리도 있고 뭐 휴대폰도 있고 뭐 전자제품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내년에는 소비재가 나간다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소비재들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좋겠지만 이 비메모리만 보는 입장에서는 더 정답은 나와 있죠. 정답은 나와 있다 보니까 내년 요 뚫기는 그냥 박스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심선에서 지금 있고 요 중심선이고 12만 원이 중심선으로 봐야 되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으로 보이시죠. 자,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카카오는요? 카카오도 좀 가지고 계시나고 있는데. 카카오도 지금 뭐 이것도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뭐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것도 하락 조정을 한번 이것도 A파, B파, C파 한번 돼야 된다 그렇잖아. 지금 2파 조정 중이라고 봐야 되네. 그죠? 하여튼 2파, B파네. 뭐 C파. 뭐 C파나 한번 뭐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더 나오거나 기간 조정이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얘도 많이 올랐죠. 사실은 뭐 17,000원 같은 게 10배 올랐잖아요. 10배 올랐으니까 뭐 그리고 또 규제도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야 그리고 대신에 얘는 어쨌든 뭐 계속 이익에 대한 포텐셜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엄청 뭐 많으니까 그게 한 1, 2년치가 좀 더 따라오기 시작을 하면 내년도에도 실적은 더 좋아질 거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좀 수렴하지 않을까?
실적과 같이. 그래서 내가 봐서는 좀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기간 조정이 많이 지거나 주가 조정이 좀 과하게 오거나 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갈 시점이지 않을까. 10만 원, 뭐 전후 뭐 이렇게까지도 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뭐 올 수도 있으나 그냥 이미 기간 조정을 더 주거나 기간 조정을 더 주거나 그리고 추세상으로는 요런 이제 요 추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뚫어야지 결국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뭐 좋은 그림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하락 추세 구간, 아직은 하락 추세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상승 추세는 마감이 됐고, 네. 상승 추세는 이렇게 거의 마감이 됐을 거죠. 일단은 마감이 되고, 지금 하락 추세 구간이라고. 옆 동네 네이버 친구는요? 네이버는 그래도 좀 해외 쪽에 좀, 네. 그게 비중을 좀 있기 때문에, 네. 국내보다는 조금 더, 낫고, 얘는 차트상으로도 좀 훨씬 낫네요. 안정권이 지금 일단은 여기에 박스권으로 보여지고, 네. 얘도 지금 하락 조정 중에 있긴 있네요. 네. 조정 중에 있는데, 걔보다는 좀 위에서 안정권에서 놀고 있고, 네. 이게 예를 들면 뭐 하나 어깨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이제 이렇게 된 소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채널형인 거죠. 여기가 34만 원에서 46만 원 네. 박스권으로 보여지고 얘도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얘도 얼마 전 10만 원 하던 게 45만 원 갔으니까 좀 쉬어야죠. 그것도 뭐 이렇게 보면 파동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보면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좀 팔아줘야 돼요. 2개, 3개, 얘는 4개, 5개까지 나왔네요. 좀 더 파동이 더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좀 이제 하락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네. 좀 기간이 필요하다. 시간 조정이든 하락 조정이든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이버도 그렇게 뭐 단기간적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네네. 그리고 아이디 지금님이 추가로 해주신 질문이 소형주 투자를 주로 하시는데 종목당 투자 비중, 뭐 종목수 같은 포트폴리오 구성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목당 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종목이 제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는 50개에서 100개까지 됐어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이렇게 대부분 다 올랐다 보니까 네. 좀 줄었어요. 네. 제가 뭐 30개 지금 30개 정도. 예, 되고 왜냐하면 다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 추가하는 거 말고는 네. 뭐 비중들을 많이 좀 줄였어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로 돼 있고 보통 할 때는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제가 알다시피 첫 번째는 척후병을 들어가요. 척후병. 맞아. 척후병이라는 게 먼저 똑똑 두드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초병을 들어가요. 보초병이 이제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억이에요. 보초병이 한 장. 한 장 정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본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본진이 이제 계속 주식이 안 가면은 근데 그게 사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 가면은 이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본진이 계속 투입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구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고 안 하는 구간까지는 살 수 있는 거죠. 하고 사고. 그 한 장 그 보초병 보냈을 때 오르면 어떻게 해요? 본진은 오르면은 이제 보내네. 그러면은 수익이 별로 못 나더라고. 물론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뭐 제 같은 경우 단기간에 몇백 프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네. 단기간에. 그러면 이제 팔아버리죠. 이게 왜냐하면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30개 종목인데 혹시 가장 많이 비중이 있는 섹터는 어디세요? 섹터만 얘기하는 거니까. 뭐. 섹터? 저는 중소형주 섹터죠. 중소형주인데도 뭐 이제 뭐 섹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자산주 쪽이 뭐 지금 제일 많다. 건설주, 자산주 뭐 이런 쪽. 자산주, 건설주, 금융주도 좀 있으신 거고. 네, 금융주도 좀 있고. 아이디 지금님이 세 번째 질문인데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면 악플도 있을 테고 뭐 사실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악플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가까운 혈연 관계 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주식 투자나 돈으로 인해 원망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남들에게 도움 주는 거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 그런 거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질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악플을 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뭐 투자 관련된 정보를 주시지만 그걸로 인해 돈을 버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또 반면 당연히 뭐 100%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은 또 맞아요. 원망을 할 테고 맞아요. 두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시는 거 아니까 제가 오늘 김 작가가 오신 날 돈 좀 한 1억만 뭐 이럴 때 네네. 어떻게 대처하는지. 일단은 저도 솔직히 뭐 신이 아닌 이상 네. 뭐 다 맞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시간이 또 제가 알다시피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3, 4년 뭐 맞아요. 5년 뭐 때로는 뭐 엄청 엉덩이 투자를 하신다고 증시 각도기님 얘기해 주시죠. 맞아요. 엉덩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수익이 내가 텐백을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보면 금방 사서 오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는데 한 1년 뭐 이렇게 몇 년씩 다 있었어요. 다. 엉덩이 되게 가벼워 보이시는데. 사실 뭐 기차라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5년 하여튼 3년 5년 뭐 이렇게 평균이 3년에서 뭐 3, 4년 되는 것 같아요. 3, 4년. 네.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서 이렇게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피치 못하게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알려주면은 스트레스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마다 전화 오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괜히 얘기해 줬나? 그럴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뭐 일일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도 이제 공부를 해요. 자기들이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고 또 보면 또 알려줄 때 안 사고 또 보면 또 한참 오르거나 산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안 사고 그러면 이제 올라와서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왠지 또 알아요? 네. 말해줬을 때는 잘 약간 반신반의하는데 네. 오르고 나니까 맞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점에 사가지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나는 이제 저점에 샀으니까 엄청 견딜 거 아니에요. 싸게 그렇죠, 샀으니까 견디는데 고점에 산 사람들은 이걸 네. 잘 견디기가 힘든 거죠. 주가가 하락하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난감하죠. 난감하고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종목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되도록 종목 얘기를 하고 어디 나가서도 종목 얘기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어쨌든 나도 신이 아닌 이상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해도 본전인 것 같더라고. 잘 가르쳐주면 수익이 나면 본인 탓이고 이게 본인 탓으로 경우들이 많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본인 탓인 경우들이 많고 맞아. 수익이 안 났을 때는 결국 또 잘 되면 내 덕.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맨날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제 타고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업이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나는 이제 주변에서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자주의라 같이 네. 좀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네. 알려주고 하는 편이죠. 두 번째 질문, 뭐 가까운 혈연 관계 지인분들한테 주식 투자 돈을 뭐 빌려주세요? 빌려주죠. 그러다면 근데 이제 빌려주는데 뭐 떼먹힌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떼먹힌 경우도 많은데 받으면은 그것도 집 한 채는 살 거예요. 집 한 채는 살 건데 네. 뭐 강남에 작은 집 한 채는 살 거예요. 일단 요즘은 이제 빌려줄 때 그냥 아예 떼먹힐 각오로 빌려줘요. 아예 뭐 요 정도 한도 내에서는 내가 이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닌 정도 수준에서는 다 빌려주고 일단 그 정도에서 내가 뭐 해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빌려주고 그러고 나면 그러고 일단 마음속에서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을 안 잃게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사실 빌려갔을 때 그걸 안 갚게 되면 대표님이 돈을 처음부터 안 받을 생각이었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을 잃지 않나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이 날 버리더라고. 나는 이제 받을 생각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사람은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날 버릴 때가 종종 있어. 그리고 뭐 아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 아예 갚지 마라. 아예 얘기를 미리 해버려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안 갚더라고 또. 어떻게 보면 종목 알려주는 거랑 돈 빌려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잘 돼봤자 득 보는 거 별로 없는. 이 얘기하면 또 안 갚다고 서로 빌려오라고 그러겠다. 아직까지 안 갚으신 분들은 배지한 대표님 계좌로 입금 좀